안녕하세요. 개발자 퇴사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 뉴벤처 채널의 박경석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요즘은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뭘 좋아하세요? 제가 드린 이 질문들에 바로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었나요? 뜬금없이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 질문들이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삶을 채우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시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어떤 문제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제대로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고, 그래도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제 인생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제 인생에 적용했었던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들도 많았지만 저한테는 이게 가장 쉬웠고 가장 확실했던 방법인 것 같아요. 먼저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젠 이런 얘기가 좀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제 인생에 주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난 이런 게 좋아, 난 이런 게 싫어, 이런 주장들을 잘 내세우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좋은데 참고 저게 싫은데 참고 이랬던 건 아니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 이걸 판단해낼 수 있는 기준이 저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제 주장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타인이 저를 볼 때는 되게 착한 사람 내지는 무던한 사람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뭘 해도 다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제 성격이 좀 무던했던 것도 있기는 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싫어하는 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가자는 대로, 그냥 하자는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너무 조연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내 인생인데 난 왜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휩쓸려만 가는 거지? 물론 주인공들이 다 화려할 필요는 없다지만 적어도 이건 제 인생이니까 화려하진 않더라도 주인공은 저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모든 선택들이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전 뚝심이나 주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선택들에 계속 끌려만 다녔던 거고,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한심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제 인생을 좀 설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호와 불호가 없는 제 성격을 좀 고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도했던 방법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다가 좋다라는 기분이 드는 순간 소리내어서 그걸 입 밖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이건 유튜브나 어디에 나와 있었던 방법은 아니었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던 방법입니다. 저만 아는 비법 같은 거? 이게 듣기만 해도 되게 간단하고 별거 없잖아요. 근데 효과가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짧고 작은 순간이라도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 즉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입 밖으로 꺼내어서 말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분이 좋고 지나가는 거랑 내가 이거를 직접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해보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스스로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자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나랑 함께 찾아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까진 이 방법이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됐던 사례가 있어서 그걸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집 앞에 다이소가 있어서 거길 좀 자주 가거든요. 근데 또 마침 제가 이 방법을 한창 연습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구경을 하다가 난 다이소 같이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잡화점을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해 라고 직접 말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런가? 이런 의문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암시 효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 나는 다이소와 같은 잡화상점 구경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사석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넌 취미가 좀 뭐니? 근데 제가 그때 생각보다 엄청 가볍게 답변이 나왔어요. 저는 다이소 같은 그런 잡화상점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들이 오 재밌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태국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저는 이제 특이한 건물들을 보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또 문득 난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특이한 건축물을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해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특이한 건축 양식에 더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런 건축 양식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순례길을 걸을 때였는데, 제가 첫 유럽이다 보니까 그 유럽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첫 유럽은 어때?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좋아? 근데 이런 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뭐 음식이 좋았으면 음식이 좋았다, 아니면 뭐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포르투라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포르투라는 지역이 이렇게 절벽에다가 집을 지은 다음에 그 가운데를 잇는 굉장히 큰 철제 다리가 있는 걸로 유명해요. 그게 또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절벽에다 건물들을 잘 짓지 않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뷰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 두 절벽을 잇는 이 다리 구조물도 너무 특이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종종 만나게 됐던 다른 유럽인들에게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됐어요. 사석에서 저한테 취미를 물었던 제 지인이나 길에서 유럽은 어땠는지 물었던 순례자들에게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도 저 스스로 나는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좋아하는 것을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 모습이 제가 저한테 원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주관이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법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싫어하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고, 이제야 좀 비로소 제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저는 이거 역시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위해 여행을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위해 색다른 취미를 하는 것, 이게 모두 새로운 것에서 내가 좀 더 매력을 느끼고 빠질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이 많이 드는 시도보다는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들이나 만족들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뿐인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에 단 하나의 원인을 꼽기는 좀 어렵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까지 넘어야 할 인식의 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난다 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먼저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할 거예요. 다녀와서 뭐 해야 하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까?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럼 친구들은? 어찌 선택을 내린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그 나이에 그만둔다고?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래? 다녀와서 뭐 할 건데? 결혼은 안 할 거니? 그리고 진짜 만에 하나 이런 인식들을 다 뛰어넘고 여행을 다녀오더라도 내가 퇴사를 하고 세계 여행까지 다녀왔는데 그 이전보다는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라는 인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런 인식의 산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이런 도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도전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이런 결정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을 이길 만큼 큰 사건을 겪고 나서 누구보다 강한 명분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인식을 뛰어넘을 만큼 강한 명분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창한 노력이 아니고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일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어렵게 느꼈었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명분을 아주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